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입장문에서 시지프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을 비유했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에 저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공포 통치를 종식하고 민주 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생제물이 되어주겠습니다. 이 대표는 알고 있습니까? 시지프스는 애초에 욕심이 많았고 속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대표와 참으로 닮은 시지프스, 끝없는 죗값을 받았던 그 결말도 같을 것입니다. 시지프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놓으면 그 바위가 떨어지면 다시 바위를 산 정상에 올리고 떨어지면 또 올리고 이런 걸 반복하는 형벌을 받은 자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 시지프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시지프스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박원석 의원님 적절한 비유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지프스라 그러면 이제 끝나지 않는 이제 고행을 상징하는 그런 신화 속 인물인데 아마 이제 본인에게 닥쳐 있는 이런 검찰 수사를 빗대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뭐 그다지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저게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지금의 이 수사극이 어떻게 보면은 모략이고 조작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결국은 이재명을 통해서 가리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안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도 끝나야 되고 민주당으로도 끝나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끝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제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검찰 출두할 때는 포토라인 앞에서 가지고 메시지를 냈는데 어제는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큼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그만큼 이 수사가 어렵고 힘든 수사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대장동 사건은 논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게 배임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어쨌든 공공의 영역이 끼었기 때문에 이 배임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번 저 백현동 사건은 일단 공공이 빠져버렸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래서 온전히 민간 사업자들이 4단계 종상향의 이익을 누린 건데 그 빠진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왜 빠졌느냐.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의 지금 답변은 그게 의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토부가 협박해갖고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준 겁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던데요. 그건 이제 용도 변경 관련된 거고 원래 저 계획은 그 용도 변경의 이익이 민간한테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겨서 100% 민간 임대 아파트로 짓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그게 임대 아파트가 10%밖에 안 됐고요, 물량이. 그런데다가 이 전체 개발을 다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경위가 석연치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배임 관련해서 혹자들은 대장동보다 백현동이 훨씬 더 혐의가 뚜렷하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힘든 수사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더 강하게 본인의 입장을 지지자들로 하여금 또 국민들로 하여금 전달하겠다. 국민들에게. 이런 의도가 어제 이 포토라인이 아닌 밖에서 집회 형식의 그런 메시지를 낭독하고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 거에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검찰 관계자가요. 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브로커와 민간 개발업자가 구속이 됐고 청탁이 이루어지고 특혜가 제공된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한 정황이 있어서 그 입장을 듣고자 조사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가 어제 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재명 대표 어제 입장문에서 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촛불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은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11홍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혈 촛불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국민이 주인은 민주공화국 다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권력형 토금 비리 범죄 혐의자가 조사받으러 경찰청에 출석하는데 마치 무슨 영웅이 개선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스럽습니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생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서정옥 변호사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조금 전에 그 본인을 시지푸스에 비유했잖아요. 시지푸스. 원래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신들을 속이가지고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한 게 그 알베르 까미가요. 네. 희망을 이야기했고 이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1970년에 썼거든요. 네. 이걸 이게 모방해서 아마 시지푸스에 비유했는데 네. 저는 어제 그 발언 보고 이재명 대표가 이게 본인의 운명을 좀 예측하는 것 같아요. 운명을 예측한다? 지금 이게 본인의 혐의가 앞으로도 첩첩산중입니다. 네. 백현동 끝나면 쌍방울이 있어요. 네. 쌍방울이 끝나면 정자동에 판교 힐튼 호텔이 있고 예. 끝없이 범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없이 저는 형벌을 받게 될 거고 결국 지금 이게 제가 요즘 법조인들 모임을 하면요. 네. 주로 이제 이재명 대표 형량이 얼마 예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주로 이게 대다수 법조인의 의견은요. 이번에 그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있잖아요. 예.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 예. 이런 논의가 많죠. 예. 거기 1호가 이재명 대표가 돼야 된다. 어허. 이런 이게 주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허허. 제 말은 이게 범죄 혐의가 영원히 논의, 영원히 형벌을 받는 시지푸스는 영원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돼야 된다. 예. 이런 이게 법조계의 주장들이 많아요. 저는 본인의 그 운명을 예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서정옥 변호사 이건 순전히 개인 주장입니다. 그쪽 개인 주장 또 그런 의견이 일부 있다. 먼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자, 그렇습니다.